안녕하십니까. 식사 후라 좀 졸림이 좀 올 시간일 텐데 여러분이 졸리지 않도록 며칠간 연습한 강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면서 돌석을 보니까 600년의 장관 역사를 가진 성균관대학교에 이렇게 강의를 맡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직접 제 강의를 듣는 분이나 또 수원에서 강의를 듣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 강의가 아마 3시부터 5시까지로 되어 있는가 본데 제가 한 2번 정도 이 집하고 사무실에서 리허설을 해보니까 한 1시간 한 10분 정도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50분이 남는 중에서 한 20분, 30분 내외는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고 나머지 한 10분, 15분 정도가 지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계절 얘기도 좀 하고 학창시절 얘기도 좀 해보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기성세대로서 젊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글 몇 마디도 좀 들려주고 싶은 시간으로 시간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동네가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고등학교는 이쪽 해화동에 보성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 3년요. 또 대학을 다닐 때는 한 2, 3년 정도를 자취 하숙을 하던 동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 용어로 하면 한 7, 8년 동안 꽉 잡고 있던 그런 동네입니다. 오면서 참 기억이 새로운데 젊은 여러분들을 보니까 하숙비 자취비가 없을 때 이쪽 조금 돌아가면 성북동이 있는데 성북동 파출소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은 통금 시간이 없을 텐데 통금 시간 5분 전에 파출소로 뛰어들어가지고 실제로는 집도 없지만은 집이 영등포라 갈 수가 없으니 이 파출소에서 좀 자야 되겠다라고 잔 집도 있고 노상 등록금 하숙비가 늦게 올라오는 통에 외상을 잘 먹었어요. 이 해화동 로타리 가면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오늘 좀 글로 돌아오려고 그러다가 그쪽으로 돌아오질 못했는데 해화동 로타리에 보면 금문도라는 중국집이 있었어요. 거기가 제가 돈이 없을 때 주로 가서 먹던 외상 그 중국집이었는데 그쪽을 돌아보질 못하고 와서 참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오다 보니까 오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한번 지나가면서 봤는데 또 그 로타리에는 아주 좋은 이 빵집이 있었어요. 아카데미아 이 빵집이라고. 돈이 없어도 무작정 들어가가지고 문입구 쪽에 앉아있다가 돈이 좀 있을 만한 친구들이 먹고 나오면은 내 것까지 계산해달라고 했던 그런 동네입니다. 또 대학교 때는, 자취도 해보고 하숙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한 2년 동안 한 동네가 바로 이 동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억이 좀 새롭다. 지나가는 것은 아름답고 그립기도 하지만은 또 여러분들을 보니까 새록새록 좀 생각이 나서 잠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고 괴롭고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 생각해보면 그걸 잘 극복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서 내가 또 강의를 하게 되지 않는가. 또 나와 같은 과정을 겪어오는 사람한테도 이런 꿈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는 대단히 유익하고 보람진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제로 발표드릴 내용은 글로벌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글자 그대로 강의이기 때문에 저도 강의를 많이 받아봤습니다만서도 좀 제목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제목이 되겠고 또 강의 시간이 1시간이 넘으면 등도 아프고 좀 지루하죠. 가급적이면 절제된 용어에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요새 하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젊은이들한테 나이 많은 선배가
좋은 글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종교는 없지만은 책을 즐겨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또래의 친구라는 관계,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법정 스님의 친구를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 읽어본 분 있습니까? 잘 됐네요. 수원에 혹시 읽어본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네요. 오로지 전문 서적만 보십니까? 그러면 사고의 폭이 넓어지질 않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친구 사이 만나면은 서로 영혼의 메아리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너무 자주 만나게 되면 상호간의 그 무게를 축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마음의 그림자처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좋은 친구일 것이다. 만나면 그림이 따라야 한다. 그림이 따르지 않는 만남은 이내 시들해지기 마련이다. 진정한 만남은 상호간의 눈뜸이다. 영혼의 진동이 없으면 그건 만남이 아니라 한때의 마주침이다. 그런 만남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끝없이 가꾸고 다스려야 한다.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먼저 나 자신이 좋은 친구감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친구란 내 부름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다.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도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시구가 있다.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만난다. 사람한테서 하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하늘 냄새를 지닌 사람만이 그런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이다. 혹시 이런 경험은 없는가? 텃밭에서 이슬이 내려앉은 애호박을 보았을 때 친구한테서 따서 보내주고 싶은 그런 생각 말이다.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런데 쑥스러워서 손 안 드는 거죠? 혹은 들길이나 산길을 거닐다가 청초하게 피어있는 들꽃과 마주쳤을 때 그 아름다움의 설레임을 친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경험은 없는가?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혼의 그림자처럼 함께 할 수 있어 좋은 친구일 것이다. 좋은 친구는 인생에서 가장 큰 보배이다. 친구를 통해서 삶의 바탕을 가꿔라. 어떻습니까? 내용이 좀 괜찮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스님이 쓴 그 친구라는 얘기고, 나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이 100년을 더 사실 뿐이고, 나도 희망 같아서는 한 50년은 더 살고 싶은데 인생이 도대체 무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이거는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이 쓴 글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쓴 글입니다. 당신의 삶에 수많은 사랑과 교훈이 있었겠지만 아주 적은 수의 진정한 친구만이 당신의 가슴에 남아있으리. 당신을 움직이려면 머리를 쓰세요. 그러나 타인을 움직이려면 당신의 가슴을 쓰세요. 노여움은 짧은 위험일 뿐 만일 당신이 한 번 배신당한다면 그것은 그분의 실수이지만 그가 2번 배신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과실입니다. 마음이 넓은 이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보통 사람들은 세상 흥미거리를 이야기하고 소인배들은 남을 비방하려 듭니다. 돈을 잃은 자는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친구를 잃은 자는 더욱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신의를 잃은 자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청춘은 자연의 산물이요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의 작품이다. 남의 실수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러나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당신 것으로 만들 만큼 오래 살 수 없다. 친구여, 당신과 나, 당신이 또 좋은 친구를 소개했지. 그래서 우리는 셋이 되었지. 우리는 그룹이 되었지. 우리 친구의 그룹으로 마치 둥근 원처럼 시작도 끝도 없다. 어제는 역사요, 내일은 신비요, 오늘은 선물이다. 우리 사람, 미국 사람이 쓴 친구에 대한, 인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제가 좀, 요 근대에는 외부 강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룹 강의도 있고, 또 요 며칠 전은 또 연대 가서 또 이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꼭 그 들려주는 얘기가 세상이 하도 좀 혼탁스러운 것 같아서
좋은 글을 인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인가 신문에 봤는데 이 행복론에 대해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대단한 관심을 갖고 도대체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원전 400년 전에 살았던 플라톤이 얘기하는 그 행복론과 16세기에 살았던 괴테의 행복론을 간단하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습니다. 우선 기원 400년 전에 살았던 이 플라톤의 행복론이 5가지가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플라톤은 5가지 조건을 뽑았습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약간 부족한 외모.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절반밖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 낭바 겨루었을 때 한 사람한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 저 같은 사람입니다. 플라톤이 제시한 행복의 조건 5가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소설로 기억이 되는데 최인호 씨의 상도.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송대생들이 책들을 잘 안 읽네요. 전체적인 그 의미를 보면 과유불급입니다. 과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욕심이 많으면 야망하고는 틀립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허물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6세기에 살았던 괴테의 행복론입니다. 7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가 노동을 즐겁게 여길 수 있을 만큼 건강할 것. 둘째, 생활에 아쉬움이 없을 만큼 넉넉할 것. 셋째, 어려움과 싸워서 이를 이겨낼 만큼 강할 것. 넷째,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를 털어내버릴 만큼 고상할 것. 다섯째,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해 나가는 참을성이 있을 것. 여섯째, 자기 이웃에게 미덕을 찾아낼 만큼 마음이 너그러울 것. 마지막으로는 장래에 대한 불만을 말끔히 씻을 만큼 희망을 가질 것. 이런 것들입니다. 대개 보면은 내용은 약간 좀 상이한 면도 있지만은 공통점은 과유불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달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전 장가를 좀 늦게 갔어요. 이제 60대를 넘어섰는데 딸들이 2명 있어요. 아직도 학생인데 요새 이제 우리 세대에서 얘기하는 효자 효녀의 이 개념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학창 시절에 건전한 연애를 통해서 빨리 시집가고 빨리 장가가는 것이 가장 효자고 가장 효녀다. 잊지 말아주세요. 원래 강의들하고 서로 딱딱한데 어느 정도 좀 부드러워졌습니까? 네. 본론에 들어갑시다. 아까 학장님이 소개한 제일기획 CEO 배동만입니다. 오면서 보니까 가을이 초임 무렵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저는 일교차를 견디질 못해서 감기까지 들렸는데 그래도 약을 열심히 2, 3일 전서부터 먹고 오늘 강의를 잘해야지 하고서 오늘 이 자리에 섰으니까 마지막에 떠날 때는 박수나 좀 크게 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편 생각하면은 그 성균관대학교는 삼성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대단히 포근한 자리다. 젊음을 볼 수 있어서 포근하고 또 그룹과 관계 있는 대학에 와서 강의를 맡게 되니까 포근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제가 CEO로 있는 회사의 업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좀 포근한 면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2시간 동안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질적인 강의는 한 1시간 10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기업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로 떠오른 글로벌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가 하나의 이 주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개에 있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것인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에는 선배로서 또는 제일격의 CEO로서 오늘 강의 내용이라든지 또 기타 궁금한 것을 가지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 하면은 어디가 생각이 나십니까? 앞에 계신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삼성. 제가 또 삼성 사람이라 삼성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좋습니다. 삼성 다음에 또 어디 하나만 더 든다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예? 현대, LG. 저는 오늘 LG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예시를, 삼성과 현대를 가지고, 예시를 드는데, 주로 설명은 내가 그룹에서 받은 교육, 연수, 문화, 모든 것이 그쪽에 집중이 돼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자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다. 이 점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달라. 어떻게 삼성전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오늘 나를 초빙을 하질 말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비 걸지 말아달라 그 얘기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하면 아마 삼성, 현대, LG, SK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에 연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칸이 좀 모자른 것 같아서 윗칸으로 아마 두 회사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기업들이 국내 기업이냐 글로벌 기업이냐 여러분들이 답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미식 축구 유니폼 입은 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글로벌 기업입니까? 해외 사업이 많아요. 예, 정답입니다. 근데 상은 없고요. 사실 국내 기업이다, 글로벌 기업이다 이렇게 분리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믿거나 곱거나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이라는 게 무엇일까? 글로벌이라는 것이 저는 강의 때마다 나와서 글로벌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사람도, 제품도, 서비스도, 전략도 무엇이든 간에 세계 어느 시장에 나가서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글로벌이라고 그런다. 맞습니까? 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남들한테 설명하기에 가장 쉬운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해법을 찾는 것이 다양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그 기업의 비즈니스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가 아마 글로벌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산과 판매가 83%가 된다. 또 현대자동차일 경우에는 73%가 글로벌 매출이다.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대표적인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생산, 판매, 마케팅 무엇이든지 해외에서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업을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꽂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가 따갑게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그 강의 시간에 아마 글로벌이라는 워드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것은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은 의미일 것 같습니다. 살아남느냐 죽느냐가 걸린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글로벌 경쟁의 현장에서
삼성전자 글로벌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은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글로벌 초인류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최상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라면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소비자를 상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국가나 인종,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은 통신과 기술, 특히 최근 인터넷의 그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 소비자는 이미 동질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다 같이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얼굴색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패션의 옷을 입게 되고 또 같은 음악, 같은 영화 또는 같은 음식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미 보드레스 시대에 살고 있다. 국경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파리에서 뉴욕에서 유행하는 패션이 거의 뭐 하루 지나면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또 표현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 광고에 있어서도 국경이 따로 없습니다. 언어가 다른 국가에서 동일한 광고들이 동시에 집행되고 있고 관습, 문화, 피부 색깔이 달라도 동일한 광고들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서 좋은 반응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고야말로 국가와 국경이 따로 없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브랜드 광고가 아주 효과적이었던 사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바로 그 HP의 광고가 되겠습니다. 드림웍스가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도록 HP 기술이 돕고 있습니다. HP와 만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HP. 잘 보셨습니까? 방금 시청하신 광고는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도 같은 메시지로 집행이 되고 있는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 HP는 아마존.com 또 페덱스, 스타벅스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등장하는 광고를 제작 또는 집행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내용은 이들 기업과 HP 기술이 만나서 비즈니스가 매끄럽게 돌아가고 불가능이 없어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각각의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에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모든 사람에게 바로 동일한 하나의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In every country, in every language, on every media, to everyone. 이런 것들이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HP와 같이 움직이면 불가능이 없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광고가 나가고 난 이후로부터 HP는 프린터 회사 또는 PC 회사 같은 이미지에서 탈바꿈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IBM 같은 대표적인 IT 회사로서 자리매김을 했다. 이 캠페인의 효과가 그만치 크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지도와 이미지가 높아졌기도 했고 IT 기업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IBM과 같은 자리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여러분들도 잘 알만한 세계 주요 비즈니스 언론들이 앞을 다퉈서 전자에 대해서 그 기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비즈니스 위크지, 또 포춘,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이런 기사들이 이런 잡지들이 왜 삼성에 대한 기사들을 언급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브랜드 가치 평가에 있어서 그 전문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영국의 인터브랜드사와 미국의 비즈니스 위크지가 함께 내년도 7, 8월경에 글로벌 탑 100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 평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삼성이 일본의 소니를 무려 7계단이나 제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금전적으로 자산화했을 때도 US 달러로 보면 그 소니가 한 107억 불, 삼성전자가 149억 불, 한 4, 50억 불 그 차이가 있을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인터브랜드사라는 1700년도 후반기에 영국에서 생긴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서 1800년도 후반기에 세계 100대국의 브랜드 가치를 그 측정 발표하고 있는 아주 신뢰 있는 그 기관이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옴니컴 광고 그룹의 한 회사가 되겠는데요. 무형자산 가치인 브랜드를 재무 관점이나 마케팅 관점에서 브랜드 밸류를 측정하는데 그 브랜드 밸류의 그 측정 방법이라는 것이 그 브랜드의 리더십이 어떻게 랭크되어 가고 있느냐, 어떻게 리드되고 있느냐 하는 거라든지 또는 그 기업의 국제성, 기타, 뭐 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 7가지 정도를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서 매년도 7, 8월경에 그 발표를 하고 있다. 매년도에 아마 그 1위를 차지하는 데는 코카콜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코카콜라의 자산 가치는 한 6, 70억 불. 아직도 삼성전자는 큰 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괄목상대하게 높아질 수 있도록 이끌어온 것이 삼성의 글로벌 브랜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브랜드 전략의 탄생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매스컴을 통한다든지 또는 기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본 바 있는 93년도에 신경은 선언이 되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자주 물을 먹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랑크푸르트의 선언의 그 몇 가지 키워드를 보면은 이것 외에도 좀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좀 드리면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자. 그럴 수는 없는데 그렇잖아요. 마누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남겨두고 다른 건 다 바꿔보자. 응? 또 두 번째가 나라버리트의 변화입니다. 또 양보다 질 위주의 경영을 통해서 세계 인류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만이 삼성은 존재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고 미래를 예약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선언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신경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변화. 조그만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IMF 전과 IMF 후의 삼성을 보면은 그 차이를 역력히 느낄 수 있다. 사실 IMF 전에는 삼성전자는 해외에서 부실 재고, 부실 채무를, 여신을 많이 갖고 있던 아주 어려운 회사였었어요. 그렇지만 IMF를 겪으면서 내부 변화입니다. 내부 변화.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R&D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 또 사람과 전략에 대한 관심도 재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그 확보, 평가, 보상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 보면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갖고 갔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가 변화를 또 한번 그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해를 드리고 싶은 예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불과 10년 전을 좀 보면은 사진을 찍는데 전부
아마 이 아날로그 사진기를 갖고 다녔을 겁니다. 필히 코닥이 됐던 후지가 됐던 그 필름을 사야만이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필름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디지털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코닥이 어떻게 됐느냐? 코닥이라고 해서 21세기의 디지털 바이오 디자인 시대가 오리라고 믿지 못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알고서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의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될 텐데 내부 혁신을 못한 겁니다. 내부 혁신은 바로 변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럽의 유로버스가 나온다고 생각을 못한 보잉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 도요타의 마케팅 전략과 기술과 안전성을 고려하지 못한 GM과 포드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즉 변화를 하지 못하면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점들이다. 그리고 양보다는 질 위주의 경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 인류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라는 게 신경의 주요 골자이다. 글로벌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은 바로 세계 인류 수준의 경쟁력에 걸맞는 수준으로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작업, 즉 신경영 정신을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구현시키는 일련의 활동이 바로 전자의 글로벌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고, 이러한 활동은 98년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올림픽 스폰서십, 그리고 99년 이후 시작된 체계적인 글로벌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두 개의 성장 엔진을 가지고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삼성전자의 글로벌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브랜드 전략에 대해서 이 기수별로 나눈다 하면은 1999년서부터 2004년까지를 이 브랜드 전략 1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자에서는 또 2005년서부터 2010년까지를 제2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1기 때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브랜드 1기가 되겠는데, 이때는 삼성 알리기가 캠페인의 주 목적이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1990년도 중반에 이제 비서실 전략 기획과 이제 이 삼성 홍보를 맡고 있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삼성의 인지도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었어요. 특히 미주와 유럽 지역에서는 삼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한 자리 숫자에서도 아주 밑에 숫자들. 다만 남미 지역에서만 한 자리 숫자지만 조금 높은 7, 8% 정도. 다른 지역에서는 한 2%, 3% 내외의 인지도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알리기의 제1기 목표는 삼성을 어떻게 알릴 것이냐, 전 세계에. 이것이 당초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의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친숙함을 끌어올리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목표였다. 이를 위해서 삼성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브랜드 가치, 타겟팅이 정해지고, 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감독, 관할하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등 뭔가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에서 진행되어 왔던 TV 광고 모드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a world where you see, hear, and feel things like never before. Where design awakens all your senses. This is the world of Samsung, and everyone is invited.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광고하고 비교를 하면 좀 많이 틀릴 겁니다. 좀 생소할 겁니다. 지금 이 광고는 삼성이라는 이름 그 자체를 알리기 위해서 초기에 집행된 광고인데, 그러다 보니 광고 중간중간에 우리 브랜드 이름을 계속 이야기하는 약간의 광고적인 재미 요소가 전략적으로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광고가 나간 이후에 실제로 삼성의 브랜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그럼 이리 말리기, 그 다음에 집행된 광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echnology shouldn't overwhelm you. It should open your mind. Samsung Digital brings it all together with ease. Samsung enables you to do more on your terms. Well, smart. It's all here. Samsung Digital. Everyone. 그 중간중간에 나온 저 카피를 이쪽에다 옮겨 놓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첫 번과는 좀 틀리죠. 바로 삼성이라는 브랜드,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추구하는 정신과 철학에 대한 얘기를 담은 브랜드 이미지 광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속에서도 한 가지 제품이 아니라 삼성이 만드는 다양한 제품이 나오면서 삼성의 기술적 리더십과 이러한 제품들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브랜드 이미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제품을 어떻게 하면 많이 팔 것인지, 즉 세일스 프로모션입니다. 또는 이 근자의 얘기는 세일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 광고와 함께 보다 제품에 더 포커스된 광고를 같이 집행하게 됩니다. 디지털 TV를 위해 만들었던 제품 광고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look. You stare. You hold your breath. Your pulse races. Is it the clarity? Is it the performance? Is it the sleek design? Flat panel television by Samsung. It's digital temptation. And everyone's invited. 여기에서 선명도, 성능, 디자인을 특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나간 것은 삼성이라는 멘트를 자주 달아주고, 여기서는 제품 광고를 세일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선명도라든지, 이 성능이라든지 디자인을 강조하는 광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캠페인 일기에 집행되었던 광고 중에 전 세계적으로 또 화제가 되었던 캠페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는데, 영화 매트릭스. 이 영화는 이제 저희 삼성 휴대폰 제품이 활용되면서 매트릭스와 코워킹을 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때 제작된 휴대폰 광고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ime has come to capture the truth. The Samsung camera frame with rotating lens. Answer the call. 보신 것처럼 유명 영화의 코 마케팅 자체의 이 화제성, 그리고 휘전이 되는 카메라와 같은 제품의 특장점을 영화 속의 장면과 잘 매치를 시키면서 전달했기 때문에 소비자 반응이 대단히 좋았던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TV 광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러한 광고 캠페인과 함께 삼성의 브랜드 위상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올림픽 스폰서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98년도 이후부터 98년도 나가노 동계올림픽서부터 이 올림픽 스폰서십을 해왔습니다. 무선 통신 장치 분야의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로 계속 지금까지 활동해오고 있죠. 보시다시피 나가노, 시드니, 솔트레이크, 또 아테네, 또 내년도 초에 있을 동계올림픽, 이 솔트레이크와 토리노는 동계올림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이 베이징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스폰서십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올림픽 행사에 같이 참여하는 데에는 절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올림픽 파트너십을 활용한
광고, 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 PR, 프로모션, 체험관 운영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데 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올림픽 스폰서십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혹시 이 정보통신이나 신문방송 쪽에서는 뭐 이 교과목에 나오는 얘기가 되겠지만은 ATL과 이제 BTL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ATL은 이제 4매체, 지금은 뭐 신문, 방송, 라디오, 잡지 또는 이제 요새 6매체까지 보면 이제 케이블, 인터넷까지 볼 수 있겠죠. 그 외에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PR이라든지 아웃도어라든지 하는 모든 마케팅 활동을 BTL이라고 하고 앞에 말씀드린 매체를 활용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 ATL이라고 그러죠. Above the line, BTL은 Below the line이라고 그러죠. 이 올림픽은 ATL과 BTL의 컨버전스다. 컨버전스를 통해 가지고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삼성전자의 브랜드 캠페인 1기 활동에 제1기획도 글로벌 대행사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기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껏 전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1기획의 CEO니까 제1기획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잠깐, 요 전 화면 좀 보시겠어요? 한참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넘어가는 통에. 이 건물 아는 사람이요? 말씀해 보세요. 이태원에 있는 제일기. 예, 맞았습니다. 상품이 없어서 죄송한데. 예. 이게 제1기획 본사 건물입니다. 제1기획 본사 건물. 여러분들이 혹시 학과 중에 광고와 관련된 또는 글로벌 이 마케팅 전략과 관계된다든지 또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모든 것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방문을 해주시면은 기꺼이 응답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1기획은 전 세계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 올림픽 현장에서 22개국 34개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성화봉송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 성화봉송에는 전 세계에서 5천만 명이 직접 참관을 했고 20억 명이 TV를 통해 시청한 초대형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올림픽 파크 내에 마련한 삼성 체험관의 경우 행사 기간 중 6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함으로써 최대 방문각 최고 만족도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성화봉송의 이 효과를 보면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5천만 명이 직접 참가를 하고 20억 명이 그 TV를 본 것 외의 의미를 말씀을 좀 드리면은 여기는 지금 브라질의 그 펠레 선수가 되겠습니다. 22개국의 그 수십 개 도시를 돌면서 저도 사실 아테네에서 그 터치리레이를 했는데요. 그 나라의 가장 유명한 이 문학인, 체육인, 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또 장애인, 또 자원봉사에서 이 대표적인 사람들, 또 공익활동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이 터치 리레이를 했기 때문에 반응이 대단히 좋았다. 올림픽 하면 세계의 축제이지 않습니까? 화합과 이 유산과 평화와 이런 것들을 모토로 하는 것이 올림픽이기 때문에 20억 명이 이 터치 리레이를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상해, 제가 북경에 갔을 때는 그 터치 리레이, 성화봉송을 한 사람이 장애인이었었는데 성화봉송이 끝난 다음에 만찬 자리에서 제 옆자리에 앉은 장애인이었었어요.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이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체조 경기인이었는데 이 평행봉 위에서 이 띠틀이든가 거기서 이 연습을 하다가 척추를 다쳐서 평생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성화봉송을 할 때는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북경에 나와가지고 박수를 쳐주고 등을 들어줬어요. 만찬시에도 제 옆자리에 앉아서 저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대단한 자긍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긍심이구나. 또 이분의 인생의 목표는 이런 것들이구나. 그래서 대단히 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여기서 제가 잠깐 이 삼성 체험관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느 올림픽이든 간에, 그것이 하계든 동계든 간에 삼성의 마케팅 활동의 한 일환으로 삼성의 문화관을 꼭 짓게 됩니다. 그럼 삼성의 문화관을 지었다고 해서 꼭 삼성에 대한 소개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유무형 자산을 소개하게 됩니다. 지난번 아테네 때는 제가 가서 한 달 있었는데, 우리 북춤이라든지 또는 고유한 민속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올림픽을 보러 온 세계 여러 곳의 이 사람들이 상당히 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올림픽 한 보름 기간 동안 여기를 방문한 사람들이 한 60만 명. 여기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코카콜라도 있었고 다른 기업들도 있었는데, 제가 이 자랑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보다는 들어오는 입장객 수가 한 5배, 6배는 차이가 있었다. 우리 문화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하게 되고, 또 들어오시면은 삼성전자의 모든 기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기들을 직접 체험해보는 그런 전시장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대단히 이 삼성을 알리고 우리나라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제1기획의 글로벌 역량을 검증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제1기획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화면이 제대로 보이십니까? 뒤에 분들? 요것만 덜렁져 있기 때문에 아마 알아맞추기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있는 전광판이 어디 있는 전광판이라고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예? 누가 한번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나와 있어요, 밑에? 잘못해서 큰일 날 뻔했네. 아, 여기 나와 있구나. 뉴욕 맨하탄에 타임스퀘어에 있는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LED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이제 이 코카콜라가 있죠. 요 뒤에는 바로 CNN 방송이 있고, 요쪽 주변에 이 유동인구가 하루에 150만 명입니다. 150만 명. 대단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거기다 이제 이 삼성의 전광판을 만들었는데, 한 3, 4년 전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 자리를 잡기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한 1년여 정도 섭외 작업을 해서 저 자리를 잡았는데, 밑에는 산토리, 코카콜라 다 있죠. 파나소닉인가요? 저걸 만들 때 제 기억을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미국 사람들이 삼성전자 또는 삼성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고 세계인의 도시인 뉴욕 맨하탄에다가 한번 좋은 걸 만들어 봐야 되겠다. 아마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저 위치를 잡는 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한 비딩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고, 정말 전략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지 못하면 저 자리를 확보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예요. 총 공사비가 한 1,000만 불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중요한 위치에 삼성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뭘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안을 국내에서도 만들고 해외 전문가들한테도 의견을 받아보고, 또 그쪽을 지나다니는 소비자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저걸 디자인하는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처음 제가 이제 실패한 경험을 얘기를 하면은, 욕심에 이게 대형 사이즈입니다. 지금 저 사이즈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은 이거에 한 6배, 7배 되지 않겠는가. 대단히 대형입니다.
거기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컨텐츠는 다 집어넣었어요. 동영상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삼성 오발 스타일의 로고는 없었어요. 원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중요한 위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윗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런 지적을 받았어요. 첫째, 길거리에 있는 어쨌든 길거리에 있는 전광판이다. 전광판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짧다. 우리는 디자인 요소와 이 욕심이 앞서가지고 많은 컨텐츠를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걸으면서 전광판을 볼 수 있는 시간은 0.5초 내지 1초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멀리서 보는 시간까지 하면 좀 틀려지겠지만은 몇 초 상관이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너무 이 컨텐츠가 많으면 사람의 그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진다 이 얘기죠. 그래서 3분의 1은 미국 내에서 삼성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또 그 타임스퀘어는 뭐 해외 각국 사람들이 다 드나드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분의 1은 삼성 로고가 항시 고착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는 이제 무선 통신이라든지 디지털 제품 이쪽에 좋은 제품들을 컨텐츠화 시켜가지고 세계인에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한 곳입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사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광고 커뮤니케이션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below the line, PR이라든지 CRM이라든지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아웃도어라든지 이런 5개 간판도 대단히 중요한 이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그 마케팅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드골공항에 있는 그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이걸 해놓고 대단히 그 세계 여러 사람으로부터 또는 전문가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 주요 27개 공항에 이것과 다른 차원의 5개 간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런던 쪽, 파리 쪽, 런던 히드로라든지 드골공항 외에도 이미 설치된 곳이 지금 한 두세 개 됩니다. 상팔로 공항까지 치고 뭐 좀 몇 군데.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보시면은 사실은, 이 손은, 물론 국내 해외에 응모를 해서 만든 작품이긴 해도, 근자에는 애니콜은 세계의 명품이다. 따라서 조형물을 만드는 이 조형물 자체도 세계 인류 조각가한테 한번 아이디어를 가져보자. 그래서 국내외에 조형물을 잘 만들 수 있는 디자인 전문가들의 작품을 지금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기존에 돼 있던 이 작품이 새로운 미적 감각과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조형물로 바뀌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그 이미지를 한층 제고시킬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캠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은 해외에 나가보질 못했지만은 저는 그 1년에 한 3분의 1은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제일기획의 전 세계 이 네트워크가 한 27, 8개 되기 때문에 1년에 다 돌아볼 수는 없죠. 그래서 주로 이제 해외 쪽을 많이 나가는데, 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삼성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는 곳이 모스크바가 되겠습니다. 모스크바에 가면 아마 보신 분도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서도 이 건물은 레닌 도서관입니다. 레닌 도서관. 또 이 삼성의 이 로고는 지금 푸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삼성 그 로고를 세워놨습니다. 이것도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걸쳐서 겨우 설치한 내용물이 되겠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년 전에는 과연 공산주의 국가에 우리가 진입도 어려웠었고, 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심볼이 되는 레닌 도서관 위에 저걸 할 수 있을 것인가? 저걸 만들어내는 것이 비즈니스맨입니다. 또 삼성이고, 비단 삼성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낮이든 밤이든 모스크바 거리를 걸으면서 멀리서 우리 로고를 보게 되면은 정말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죠.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들도 언젠가 여행을 할 기회가 생기면은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곳이든지 현대자동차, LG, 삼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기서 느끼는 이 애국심, 자부심, 자긍심이 5년,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데 가서도 그런 자긍심을 못 느낀다 하면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그렇게 그런 지역에 이런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몇 가지 기초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브랜드 가치, 또 그 회사의 이미지, 그 회사가 만들어내는 제품이 얼마만큼 온 세계인으로부터 신뢰받고 있느냐, 또 얼마만큼 사랑받고 있느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IMF의 파고를 넘어서서 삼성도 현대도 LG도 세계 중심 도시 또는 오지까지 우리의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더욱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온 세계를 커버링 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좀 되어달라고 오늘 꼭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비즈니스 차원을 넘어서 민간 외교까지도 고려하는 제일기획이 한 차원 더 높은 글로벌 역량을 난 여러분들한테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제일기획이 함께 해온 글로벌 캠페인 일기를 같이 살펴보았는데 아마 이 캠페인의 효과가 대단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알리기 캠페인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산을 좀 해보면은 브랜드 인지도는 캠페인 시작 이전에 21%였던 것이 2배 이상 뛰어서 46%에 도달했고, 브랜드 자산 가치에서도 이전보다 약 5배 정도가 증가해서 US 달러 149억 불에 다다르고 있다. 난 이 원고를 보면서도 수치에 만족하지는 않는다. 지금도 소니 같은 경우는 이 인지도가 세계 어딜 가든지 70%, 80%입니다. 물론 브랜드 가치는 지금 조금 떨어져 있지만 변화에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들 제한된 상품, 제품만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겨루다 보니까 한참 요 근처에 좀 처진 면은 있지만 그래도 무서운 곳이 소니다. 기초 기술력이 대단한 곳이다. 재정비해서 또 한 번 용트림을 하면은 언젠가는 시장을 지금보다 몇 배 뛰어넘을 수 있는 저력을 가진 곳이 또 소니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지도는 아직도 이 정도인데, 물론 가치액은 떨어지지만은, 소니는 한 80%, 70~80%까지 올라와 있다. 제가 아테네에 있을 때도 보니까 우리는 지역별로 좀 틀리긴 합니다만서도 한 30%, 40% 할 때 소니는 한 70~80%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역시 대단한 곳이다. 이런 것을 좀 많이 느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뽑아내는 과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트리거 포인트로 실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브랜드 캠페인 2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기 캠페인을 한마디로 해보면 이제는 삼성을 알리는 차원을 넘어서 세계성에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목표는 브랜드 선호도와 로열티를 제고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삼성 브랜드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전략하에서 만들어진 TV 광고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agine one day you go to your company's summer cruise, but this time you take your Samsung camcorder. The next day you show your boss some of the party's special moments. You get a raise. You show another part of the video to the CFO on your video MP3 player. You get a company car. The company president calls. You say you took some great video of him, which you immediately send. You get a corner office. The CEO stops by. You use your Samsung LCD to show him the colors, the cinematic experience. He puts you in charge of the Mediterranean. Things are going well. Then one day the chairman says, I heard you shot some great footage at the company cruise. I hope you'll bring that camcorder to the holiday party. And you say, I'd be delighted. With Samsung design and technology, it's not that hard to imagine. 어떻습니까? 광고 카피를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겠지만 요약해보면 삼성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상상과도 같은 좋은 일들이 내 생활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를 제고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단순히 이제 알리기 차원을 넘어서 이 기서부터는 어떤 디자인적 요소를 좀 가미시키는 그런 게 있고 또 기술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CD TV 제품을 위한 광고입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magine you sign for a package for your neighbor, a Samsung 40-inch LCD TV. To make sure it's undamaged, you get it out. It's stunning. You wonder where your neighbor will put it. It looks terrific. Everyone loves your new Samsung TV. The cinematic picture, the sound. A few days later, your neighbor asks, did you sign for a package? And you ask yourself, did I sign for a package? With a Samsung LCD TV, it's not that hard to imagine. 이 광고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옆집에 배달 온 제품을 대신 받았는데 제품에 이상이 있나 없나 하고 확인하려고 열어보았다가 삼성 제품의 디자인과 기술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국에는 마치 내가 산 제품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아주 유머러스한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제품이 좋다는 것을 캠페인하는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좋아할 만한 MP3 플레이어 제품의 광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agine you're in a band, and one day you bump into the head of the world's hottest music label. With your Samsung Video MP3 player, you play your song. He says this sounds great. He shows you around, lets you hang out. You play your video. He likes what he sees. You tell everyone he wanted to keep the player. Then you realize he wanted to keep the player. With the Samsung Video MP3 player, it's not that hard to imagine. 이 광고는 아마 다른 광고보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명의 음악 밴드가 삼성 제품을 가지고 거물급 음반 제작자와 좋은 만남을 갖게 되는데 제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음반 제작자가 그 제품을 갖게 된다는 마치 상상과 같은 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중간의 장면을 보면 이 밴드 역시 거물급 제작자를 통해서 유명해질 것이라는 내용을 살짝 암시한 장면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본 광고들이 이전과는 좀 다른 느낌을 아마 전달해 주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브랜드 이기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2010년이 되면 브랜드 가치는 $300억 300억 불이 되고 브랜드 위상에서도 단순한 제품 브랜드 차원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러브마크의 수준에 도달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단한 성과를 가져온 전자 글로벌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주요한 특징들을 잡아낼 수가 있다. 첫 번째는 브랜드 이미지 광고와 제품 광고 간의 균형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브랜드 인지도 및 이미지 강화와 제품 판매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TV 광고는 물론 이벤트, 스폰서십, 프로모션, 사회공 활동 등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는 모든 포인트를 공략하는 통합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3회차 중심으로 그 브랜드 광고를 한다든지 제품 광고를 해왔지만은 지금은 그것만 가지고는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기 힘들다. ATL과 BTL이 그 컨버전스가 돼서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가지 않으면은 소비자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구축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올림픽, LPGA 골프, 월드 사이버 게임과 함께 각 지역을 공략할 수 있는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잘 아는 프리미어 리그의 첼시 팀과의 스폰서십 계약도 스포츠 마케팅에 아주 좋은 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대단히 많네요. 옛날 성대에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나 대학교 다닐 때 보면 미식 축구를 잘했었는데, 근데 미식 축구는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죠. 아직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대단하지만은. 미식 축구 요새도 성형만 내고 잘합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그건 잘 모르시는구나. 세계 유명한 프로축구 팀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 첼시를 좋아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왔는데 좀 싫어하도 좀 손 좀 들어주시죠. 첼시 팀은 영국에서 아주 오래된 팀이고 이 명문팀입니다. 삼성이 이번에 한 5년 동안 그 스폰서 계약을 했죠. 제가 잠깐 간추려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왜 첼시하고 스폰서십 계약을 했느냐. 특히 이 삼성이 물론 이제 그동안에 브랜드 캠페인 1기, 2기를 거치면서 인지도라든지 그 이미지 제고가 많이 됐기는 해서도 아직도 경쟁사인 그 이 노키아라든지 지멘스라든지 모토로라에 비해서는 유럽 지역에서는 열세에 있습니다. 열세. 특히 노키아에 비해서는 많은 열세에 있어요. 그 열세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뒤집어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단순히 ATL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BTL. BTS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월드와이드하게 열리는 올림픽이 있을 수 있지만은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축구입니다. 단연 축구예요. 그래서 이제 첼시를 선택했고 첼시는 작년 리그팀에서 1등을 한 팀입니다. 목적은 이제 그 이미지 제고라든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세 지역에 있어서 마케팅 활동의 한 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왜 그 중에서도 첼시냐 하면은 첼시는 영국의 작년도 리그팀의 1위였고 챔피언 팀이었고 가장 명문 팀으로서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한 5년 동안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5년간 우리가 총 지불하는 돈이 5,500만 파운드가 되겠습니다. 한 1,200억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궁금하실 거는 그럼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얼마만큼? 5년 동안에 한 1,200억을 쓰지만 1년간에 3억 불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 이 프리미어의 이 첼시 팀의 이 스폰서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 이유가 1년에 말입니다. 1년에 보통 그 프로축구 팀이 경기를 한 60개 내지 70개를 평균적으로 합니다. 근데 우승팀일수록 우승이 많을수록 끝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한 100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100개 경기를. 이걸 시청하는 사람들이 시즌당 인원이 약 2억 5천만 명이에요. 2억 5천만 명. 이걸 우리가 여러 가지 광고 효과로 산출을 하면 한 연간 6천만 불, 5년 동안 한 3억 불 이상의 광고 노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또 이 유럽 프리미어 리그 축구는 저는 축구를 무지하게 좋아하기 때문에 밤 2시, 3시경에 유럽 축구 그 프리미어 리그를 봅니다. 근데 이 세계 160개국에 이게 동시에 이 방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스폰서십을 할 때 삼성의 제품은 전자제품 모든 것을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따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선수단을 보면은 첼시 선수 구성들을 좀 보면은 왜 웃습니까? 이걸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5명의 선수가 있어요. 25명의 선수입니다. 나라별로 따지면 20개국이에요. 그러니까 29개국에 있는 국민들은 첼시 팀만 나오면 전부 텔레비를 보는 거예요. 근데 거의 안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첼시가. 그러니까 1년에 첼시 같은 경우는 한 80회에서 100회 정도를 관람을 하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 2억에서 3억 인구가 첼시의 경기를 보면서 첼시 앞가슴에 쓴 삼성을 보게 되고, 펜스에 삼성을 보게 되고, 자막에 삼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 인지도를 높인다는 거는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광고쟁이가 아니에요. 신뢰성을 갖게 됩니다. 신뢰성. 내가 어떤 제품을 살 때 가장 우선하는 게 신뢰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구는 유럽에서 경기 시청률이 71%가 되는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다. 시즌당 한 2억 5천 명 정도가 시청을 한다. 노출 효과는 한 6천만 달러다 연간.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면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미셀비가 프로로 전향을 오늘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 중에 카트리나 지역에 성금을 50만 불을 내놨더만요. 그동안 이제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죠. 아마 이 친구는 연간 한 4천만 불 정도의 수입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아마 타이거 우즈 다음으로 스포츠 마케팅 시장에서 가장 우대받는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또 기대해야 되고, 왜냐하면 태생이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미셀비는 미국 사람이 볼 땐 자기 나라 사람으로 생각해요. 뭐 국적이 글로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태어난 곳이 한국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지금 뭐 잠깐 옆길로 빠져나가서 얘기를 한다 하면은 박지성을 한번 봅시다. 박지성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박찬호, 응?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움직이는 대기업들이에요. 연간 받는 수입이 중소기업 이익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저런 세계 시장에 나가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준다는 것에 대해서 무용으로 따져볼 때 그건 대단한 거다. 응? 이걸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단 한국 사람이 말입니다. 스포츠뿐만이 아니에요. 응? 음악, 무용, 응? 여러 면에서도 대단한 끼와 열정을 가진 민족들이거든요. 좀 참을성이 좀 없어서 그렇지, 끼와 열정이 대단한 민족이다. 너무 딱딱한 것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잠깐 새길로 좀 빠져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대표적인 거 세 가지.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구 대비 PC 보급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따라서 인터넷 활용률이 인구 대비 활용률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우선 편의상으로 보면 홈뱅킹, 홈쇼핑, 뭐 호적 등본도 다, 행정도 다 인터넷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주 또 나쁜 쪽으로 보면은 뭐 자살 사이트, 뭐 자살 동호인 사이트, 뭐 이런 나쁜 면도 좀 있지. 근데 세상이라는 건 항시 응과 양이 있듯이, 성과 악이 있듯이 나쁜 것들은 서서히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전 세계적으로 이 인터넷 활용률이 제일 높은 나라고, 그 활용을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민족이다. 두 번째 보면 이제 여러분들 아직 골프를 안 하겠지만은 골프라고 그럽니다. 외국에서는 라운딩을 할 때 비가 많이 온다든지 눈이 많이 온다든지
주최 측에서 스스로 사이렌을 불어가지고 경기를 끌어줘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단 나오면은 천둥이 치든 벼락이 치든 죽기 살기로 그냥 운동을 한다는 거죠. 응? 죽기 살기로. 세 번째는 이제 술이다, 이제 술. 물론 많이 먹는 나라는 러시아예요. 러시아인데 술을 가지고 하는 연출력, 수소폭탄주, 원자폭탄, 뭐 히오리주, 무슨 주, 이 연출력에 있어서는 한국 사람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웃을 일이 아니라 한번 따져보세요. 야, 인터넷, 골프, 술 얘기를 왜 했을까? 한국 사람처럼 뭡니까? 끼와 열정이 있는 나라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IMF도 잘 극복했고, 역사를 뒤돌아보면은 수많은 고난을 잘 극복해서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혹자는 여러 가지 지금 현상을 보고 어둡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당신들 같은 젊은이가 있는 한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난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축구 선수, 농구, 야구 선수, 또 음악인, 미술인, 무용인 얘기했듯이 한 가지 더 나가서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왜 축구를 좋아하느냐, 또 축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젊은 분들은 절대로 점과 선만 봐서는 안 됩니다. 축구는 말이에요. 축구장 전체를 보지 못하면 절대 프로 선수가 될 수 없고 명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프로가 되고 프로 명문팀에 들어가서 대단한 이 명선수가 돼야지 프로라는 소리도 듣고 부도 축적하고 이름도 내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명예도 얻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컴 같은 친구가 연간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겠습니까? 2,500만 유로라고 하니까 한 3천만 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대단한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축구장 전체를 볼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선수도 코치도 감독도 자기 포지션만 생각하는 사람은 픽업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픽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살아남고 이름을 날림으로써 부도 명예도 얻는 거고 팀의 승리도 기여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입체적인 사고가 있어야 된다. 축구장 전체를 본다는 건 점과 선, 즉 자기 포지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축구장 전체를 보고 내가 볼을 어디 쪽으로 보내야 될 것인지, 또 내가 어디쯤에서 볼을 받아야 될 것인지, 내가 지금 어시스트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골킥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입체적인 사고가 없으면 승리는 할 수 없다. 요지는 젊은이들이 지금 입체적인 사고를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문화 마케팅에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나가면 스포츠 마케팅만 삼성이 후원을 하고 있느냐?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의 문화재 복원 사업이라든지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과 뉴욕 현대미술관, 러시아 볼셰이 극장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또 다른 자랑거리자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톨스토이를 기념해서 삼성 톨스토이 문학상을 제정 수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러시아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문화 수준 향상에도 삼성이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삼성은 국내에서 해온 것처럼 해외에서도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뢰를 제거한다든지, 중국 고비 사막의 황사 방지숲을 조성한다든지, 또 좀 어려운 나라에 학교를 세운다든지, 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무료로 눈을 못 뜨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개한 수술을 해준다든지 아주 공익적이고 사회봉사적인 일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광고 문헌처럼 모든 글로벌 시민들이 함께 더 나은 힘으로 나오는 것이 글로벌 초인류 기업 삼성이 지향하는 이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매트릭스라든지 팬타스틱 4와 같은 영화, 독일의 러브 퍼레이드, 아시아의 옙 콘서트, 미국의 희망의 사계절 콘서트와 같은 음악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에도 전자의 성공에 크게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BTL 라인 쪽에서 보면 스포츠 마케팅, 문화, 예술, PR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함으로써 삼성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그것이 제품과 연결되고 세일스에 도움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성공 요인이야말로 글로벌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성공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건 바로 삼성전자 본사와 현지 법인 그리고 삼성전자와 제일기획 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서 글로컬라이제이션을 구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되 각 지역의 현지 특성을 반영해서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될 때는 원래 의도했던 성과들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일한 이 건을 월드와이드하게 내보낼 때도 그 나라의 문화, 역사, 기타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약간의 우리가 모디파이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기획 소개가 되겠습니다. 제일기획 본사는 물론 전 세계 22개국에 펼쳐 있는 27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본사 직원이 한 750명, 그 중에서 여성 사원들이 한 30%, 또 해외에서 광고 홍보학을 공부하고 디자인을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한 30%, 해서 한 7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외 쪽은 한 450,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40~50명은 우리 주재원이 되겠고 나머지 한 380명 정도는 현지 채용 인력인데 대개 현지 채용 인력 중에 한 20% 정도는 해외 선진 광고 대행사에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한 이 크리에이터들이 있고 또 마케터가 있고 또 플래너가 있고 해서 종합적인 통합 마케팅을 전자와 같이 공동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에서도 한 15명 정도의 외국인을 채용을 해서 그중에는 제작진, 즉 크리에이터도 있고 또 트레이닝 파트너도 있고 또 마케터들도 있고 또 스포츠 마케팅의 전문가들도 있고 해서 각 지역별로 해서 본사와 지사 간의 해외 네트워크 간의 유기적인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전자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마 그 제목인 글로벌 캠페인에 이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진 못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에 주요한 것만 이것 정도면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는 그 인생의 선배 또 기업의 CEO로서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나도 여러분 같은 시대를 거쳤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CEO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직장을 가는 사람은 CEO를 생각하게 될 테고 어떻게 하면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개인 사업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희망 목표는 다 틀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학장님이 소개를 했듯이 나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썩 공부를 하지를 않았어요. 원초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는 대단히 명석한데 공부는 게을리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첫째, 둘째 아마 손가락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2학년 때서부터는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먹고 사는 준비도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사실 공부보다는 살아가는데도 이 시간을 많이 뺏겼어요. 여러분들은 뭐 먹고 살고 있는데 아마 지장이 없는 세대들, 아주 풍요로운 세대죠. 나는 6.25 사변 때, 6.25 때가 중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때였었어요. 시골 태생이기 때문에 시골서 중학교를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서부터 쭉 서울서 지냈는데 또 중학교 1학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 어려운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좀 나았던 유년 시절이 있었던가 하면은 그 이후에는 참 어렵게 지난 것 같아요.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내 꿈은 있었어요. 공부는 좀 게을리했다는 것 자체는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생존 때문에 좀 게을리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도 있었고
하지만도 여러분들한테 비록 내 축산가는 나왔지만은 삼성 들어온 지 30년이 넘었고 임원 생활을 지금 한 20년 동안 하고 있고 CEO를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세콤에 여러분이 잘 아는 세콤, 에선 세콤에 한 3년, 여기 와서 지금 5년이 되고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공부만 잘한다고 인생에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잘하면 금상첨화다. 그걸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체력을 기른다. 체력을 기른다는 건 열정과 끈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열정과 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상이 트렌드를 정확히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전쟁의 일례도 시츄에이션, 상황을 모르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응?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지금은 어떻고 앞으로 3년, 5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이다.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의 이상과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로는 한번 사진에서 봅시다. 이 치타예요. 치타가 이 시속을 얼마로 달립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 이번에 원고 만들어주면서 보니까 100km래요. 치타가 달리는 모습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사진기만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다. 좋은 사진기만으로는 이미 찍으려면 다 지나가 버렸는데, 그렇죠? 본인도 시속 100km로 달려야 제대로 찍힌다. 치타와 같이 달리거나 치타보다 앞서가 있지 않으면은 이건 지금 조금 여기가 밝아서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흐리게 나오지만은 같은 속도로 달리면 선명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 뜻하는 얘기겠는가? 변화의 속도에 순응하지 못하면, 부응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같은 속도로 뛰거나 그보다 앞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입체적인 사고, 변화의 속도를 늦추지 말아라.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새 유비코토스라는 얘기 많이 듣죠. 유비코토스가 뭔지를 한번 쉽게 설명하실 분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을 하면 무슨 서비스든지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유비코토스 시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애니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 유비코토스 시대가 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 단말기 안에, 폰 안에 영화도 볼 수 있고 일기예보도 볼 수 있고 집안의 상태를 볼 수도 있고 또 뭐 이 드라마도 볼 수 있고 뉴스도 들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비코토스가 시작이 됐고 본격화되는 시기를 2010년, 완전히 정착되는 시기는 2015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진입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10년을 전후해가지고는 모든 것이 내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 또 한편 애니가 에브리바디로 바뀔 것이다. 어떤 누구도가 모두가 다 같이 지금은 할 수 있는 사람만 하겠지만은 anyone, 나중에는 everybody, 누구든지 이 시대에 살고 있게 될 것이다. 그때를 대비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21세기는 그 디지털 디자인 바이오 시대인데 바이오의 변화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100년 더 살겠다는 얘기는 바이오 산업의 발달이 그렇게 가져올 것이다. 물론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오래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게 또 난 연구돼서 나오리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세상의 속도는 빠르고 깊이가 있게 흘러갈 수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비코투스 오픈마인드. 오픈마인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살고 있는 나 아닌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들이 또 가치관이 다 틀린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말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치관도 생각도 느낌도 행동도 그 무엇이든지 간에. 따라서 절대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편견을 갖는 그날 그 시간서부터 여러분들은 갈등과 스트레스 속에 살게 될 것이다. 마음을 열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열어라. 일보 후퇴에 이보 전진을 생각해달라.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이 시대는 다양한 세대이다.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가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은 슬픈 일만 계속될 것이다를 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제1계획에서 이 발표한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17세에서 39세대를 P세대라고 지칭을 저희들이 했고, 45세에서 64세를 Y세대, 13세에서 24세를 가지고 이제 PDG 세대로 그 지칭을 했는데요. 이 세대는, PDG 세대는 말이에요. 포스트 디지털 제너레이션은 공동체 의식이 무지하게 강한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튀지 않으면 또 만족을 못하는 공동체 생활은 즐겨하면서도 내 자신이 뭔가 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디지털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17세에서 39세대는 이 P라는 거는 participation, 참여, 패션, 열정, 파워 시프트,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세대들인데 대단히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만은 참여하고 열정이 있는 세대고 변화를 추구하고 그런 세대들입니다. 대표적인 거는 월드컵, 또 지난번 대선 때, 촛불 시위 때 그걸 주도했던 세대들이 바로 P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564는 Y세대라고 그럽니다. Y세대인데 이제 저 같은 세대죠. 제가 62이니까 인고의 과정을 겪고 온 아주 숙성된 세대. 그렇지만 한참 괴롭고 슬픈 세대. 과거에는 가족 중심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노후를 생각해서 부부 중심의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도 뭔가 끈끈한 정을 아직도 그리워하는 세대가 이제 이 와인 세대입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그것이 P세대가 됐던 와인 세대가 됐던 PDG 세대가 됐던 조사 분석 나온 자료를 보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것마저도 없으면 사람이 아니겠죠, 뭐.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만의 경쟁력을 가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변화가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남과 틀린 강점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은 성공할 수 없는 세대다, 시대다. 그럼 나만이 갖는 특징적인 것은 무엇일까? 자기 자신을 잘하는 건 자기뿐이 없습니다. 내 강점이 무엇인가? 내 강점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업그레이드 시켜나갈 것인가? 그러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무엇일까? 끊임없는 이 변화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브러쉬업, 연마시키지 않는 한은 자기 이상 목표를 절대 실현시킬 수 없다. 노력하지 않고 게으른 자는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특히 젊은이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25세 전후가 뭐 20대에서 25세가 될 텐데 지금보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내야 될 미래는 더 경쟁이 치열하고 더 험난하고 더 갈등이 많은 그런 시대라고 봐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절대 실패에 좌절하거나 굴하면은 여러분들은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한번 자신감을 가져봐라. 내가 지금까지 어려운 점을 뛰어넘은 것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거기서 얻은 지혜도 많을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닥쳐와도 나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다. 자신감이죠. 그걸 갖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저는 어디 가서 그 얘기를 꼭 해요.
어려웠던 학창시절, 또 학과로 보면 축산과를 나왔으니까 취직하기도 어려웠을 때 난 내 이상 목표를 뚜렷이 잡았어요. 또 월남 가서 2년 있었던 군대 생활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고, 삼성 구조부 비서실의 전략 지원과 이 홍보팀장을 할 때도 내가 바깥을 보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또 내가 목표한 그 이상에 도달할 수가 없겠구나. 택한 곳이 공부를 더 해보자 해가지고 한 1년 몇 개월 동안은 스탠포드 대학의 개곤연구원으로 가서 근무한 적도 있고, 돌아오면서는 그룹의 양해를 받아가지고 몇 군데 기차 여행을 하면서 인생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족이 무엇인지도 생각해본 그런 와인 세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설명을 좀 다 마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 나온 것이 아마 열정일 겁니다. 열정. 면접 시험을 볼 때 저는 솔직히 이 사람이 제1기획에 대해서 얼마만큼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내가 어디에서 찾을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열정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질문 내용 중에. 어떻게 1시간 동안 30분 동안 봐서 사람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도 임원 생활하고 CEO 생활 쭉 해오면서 몇 가지 이 핵심이 되는 질문을 상황에 따라서 던져보면은 저 사람은 적극성이 있겠다. 저 사람은 도전력이 있겠다. 저 사람은 정말 그 잠재적인 열정력을 갖고 있구나. 우리 회사에서 교육과 연수를 통해서 인재를 만들 수 있겠다 하면 언제든지 채용을 했습니다. 과거 제1기획은 문학 분야에서 이 두각을 나타내는 젊은이들, 저희들은 그 창의력을 중요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한 곳만 본다기보다는 특정 분야에서 이 포텐셜, 잠재성이 있는 젊은이라면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다만 아쉽게도 회사가 그렇게 크지를 못하기 때문에 연간 한 국내에서 20, 30명, 해외에서 한 20, 30명, 해서 한 40, 50명 분이 모집을 못하는데, 이제 더욱더 열심히 해서 회사 이 볼륨이 커지면은 나중에 한 몇 년 후에는 100명도 뽑을 수 있는 그런 회사 볼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열정을 가지라 소리는 뭐 여러분들 선배나 뭐 여러분 그 부모나 친지로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하지를 않아도 그 열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절대 어느 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도전과 모험심과 벤처 정신을 가지고 실패를 해본 자만이 지혜스러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실패를 해보지 않으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는 자는 지혜스럽지도 못해요. 그 사람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도망 다니기가 바빠요. 그래가지고는 이 시대에 있어서 또 앞으로 시대에 있어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 강의는 다 끝마쳤어요.